호랑이 잡은 반쪽이. 옛날 어떤 곳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겨서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둘째도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잘생겨서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답니다. 이제 셋째를 말할 차례인데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라서 부모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사랑이 다 무엇입니까? 키가 무엇입니까?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 다리도 하나밖에 없는 반쪽이었지요. 아들이 이렇다면 부모가 더욱 사랑해야 올 것만 오히려 자식을 내세우기가 창피하다고 미워하였지요. 부모가 미워하는 자식은 일가친척도 미워하고 이웃 사람도 미워하는 법이었어요. 반쪽이는 이처럼 서럽게 컸답니다. 그러나 반쪽이는 두 형보다 힘이 무척 세서 용기를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큰 일이 생겼어요. 산에 있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길 가는 나그네를 잡아먹고 동네에 내려와서는 소나 돼지를 잡아가는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었죠. 매일같이 호랑이가 해를 끼쳤다는 보고를 받은 고을 원님은 방을 붙여서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겠다고 하였어요.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는 말들은 하면서도 누구도 감히 그 무서운 호랑이를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루는 반쪽이의 큰 형이 원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호랑이를 잡아오겠나라고 말을 하였어요. 큰형도 힘이 셌답니다. 부모님은 조심해서 갔다 오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큰형은 산으로 깊숙이 들어갔지만 호랑이를 만날 수 없었어요. 해가 넘어가서 잘 곳을 찾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였어요. 그 불빛을 찾아갔더니 산중에서 보기 어려운 대궐 같은 큰 집이 하나 있었어요. 큰형은 문을 두드렸어요. 하인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걱정을 하던 차에 여기 집이 있어서 찾아왔으니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집안에서 한 노인이 나오면서 밤중에 얼마나 피곤하였겠느냐, 안으로 모셔라. 라고 친절하게 말하였어요. 큰형은 안으로 들어갔지요.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큰형을 반갑게 맞더니 큰 방에 큰 상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었어요. 영감은 상을 물린 후에 큰형에게 물었어요. 젊은이는 어디를 가는 길이기에
호랑이가 득실거린다는 이 산까지 들어왔소. 예, 바로 호랑이 그놈 때문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호랑이 그놈이라. 호랑이가 어찌하였기에? 요즘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고 가축을 해치는 일이 잦아서 관가에서 방을 걸어 호랑이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린다기에 호랑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호랑이 그놈만 내 앞에 있으면 문제없이 잡겠는데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영감은 얼굴을 찡그렸지요. 젊은이, 그 호랑이는 여간 사나운 동물이 아니라오. 산중의 왕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영리한 놈이니까 마을에까지 나타났겠지요. 영감님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만 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자신을 아시는구려. 내가 보기에는 젊은이 혼자 호랑이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내일 아침 일찍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구려. 이 늙은이 말이 100번 옳을 것이야. 아닙니다. 나는 기어이 호랑이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였어요. 이튿날 아침 큰형은 영감에게 간밤에 신세가 많았다고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때에도 영감은 호랑이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큰형은 듣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산중에서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만났던 대골 같은 집 주인인 영감이 나타났어요. 아니, 영감님이 여기에 웬일로? 내가 어쩌녁이랑 오늘 아침에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그냥 살려둘 수 없다. 형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놈아, 나를 보아라. 그러면서 영감이 제주를 홀딱홀딱 2번 넘더니 호랑이로 변하여 큰형을 한 입에 삼켜버렸지요. 집에서는 큰형이 호랑이를 잡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이번에는 둘째가 부모님에게 떠나는 인사를 하고 호랑이를 잡으러 떠났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은 아마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나 봅니다. 제가 가서 호랑이를 잡아 형의 원수도 갚고 상금도 다 오겠습니다. 이때 반쪽이가 둘째 형이 걱정스러워서 형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기운이 세니까 형님 혼자 가시는 것보다 나을 것이에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자신만만한 둘째 형은 반쪽이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쳤답니다. 너는 나를 생각한다지만 네가 따라오면 짐이 되니까 싫다고. 너 같은 병신을 데리고 가면 호랑이를 잡기는 고사하고 너를 돌보아야 하니까 귀찮단 말이야. 아예 따라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하고 핀잔을 주었어요. 반쪽이는 자기를 병신이라고 하자 화가 났어요. 좋아, 나 혼자 가서 호랑이를 잡을 테니까 내가 가는 것을 말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앞장서서 나갔어요. 둘째 형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쪽이를 잡아서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길을 떠났지요. 둘째 형은 하루 종일 걸어서 산중에 있는 대궐 같은 집에 이르렀어요. 주인장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머리도 수염도 흰 영감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영감은 전에 먹어보지 못한 좋은 음식을 차려 극진하게 대접을 하더니 둘째 형에게도 물었어요. 젊은이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중에 왔소? 예, 호랑이를 잡아 큰형의 원수를 갚고 상을 타고자 하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감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두말 없이 밖으로 휑 하니 나가버렸어요. 저 영감 이상하다.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가버리는데 호랑이가 자기 자식이나 되나 뭐? 둘째 형은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밥을 먹고 호랑이를 잡으러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가 커다란 바위 앞에서 그 영감을 만났어요. 둘째 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영감님이 이 산중에 웬일이십니까?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꼭 호랑이를 잡을 작정인가? 예, 물론이죠. 반드시 내 손으로 그 호랑이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놈아, 나를 똑똑히 보아라. 내 형도 못한 일을 네가 한다고? 어디 내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영감이 제주를 2번 넘었어요. 그러자 영감은 어디 가고 동산만한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둘째 형 역시 잡아먹어 버렸어요. 한편 반쪽이는 둘째 형이 가버린 후에 밧줄을 끊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래도 형님 혼자는 호랑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제가 가서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형을 생각하는 것은 갸륵한 일이나 조금 더 기다려 보자. 너의 형이 그 못된 호랑이를 잡아올 것이다. 라고 부모님은 말했어요. 반쪽이는 며칠이 지나도 둘째 형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부모님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지요. 반쪽아, 내 형들이 못한 일을 네가 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너는 몸도 성하지 않고 너까지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 셋을 다 잃는 것이 아니냐? 아버님, 저는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올 것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좋다. 너의 용기는 훌륭하다. 굳이 가겠다고 하니 보낸다만 조심해서 너만은 부디 살아 돌아오너라. 호랑이가 없거나 잡기 어려우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속히 돌아오너라. 아버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형님들의 복수를 하려면 그 호랑이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고 반쪽이는 길을 떠났어요. 한쪽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서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가다가 산속의 대궐 같은 집에 다다랐어요.
하룻밤 자고 가기를 정하니까 수염이 하얀 한 영감이 나오더니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어요. 젊은이는 몸도 성하지 않고 날도 저물어서 이제 더 갈 수는 없을 것이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나. 대단히 고맙습니다. 뭘 고마울 것이 있겠는가. 어서 방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였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만 저는 집에서 워낙 천덕꾸러기로 자라서 영감님 집처럼 좋은 집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저 생긴 것을 보십시오. 누가 저를 따뜻한 방에서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데서나 자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집에서 천대받았다고 우리 집에서까지 천대받을 생각인가?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오게. 아닙니다. 그저 배가 고프니 찬밥이라도 한 덩어리 있으면 주십시오. 그것을 먹고 아무 데서나 자다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일찍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하였지요. 영감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반쪽이가 달라는 대로 찬밥을 한 그릇 주었어요. 무쪽 하나가 반찬이었어요. 이것을 달게 먹은 반쪽이는 마루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 두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반쪽이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 영감과 하인이 나누는 말이었어요. 어제 그 녀석은 떠났느냐? 예, 먼저 번의 손님보다 훨씬 먼저 떠났나 봅니다. 잘 찾아보았느냐? 예, 아무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온 두 녀석은 정말로 어리석은 녀석들이었다. 내가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도 듣지 않고 무엄하게도 나를 잡겠다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으니 내가 살려줄 수가 없었다. 그 반쪽이 녀석은 아마 먼저 온 놈의 동생인 모양인데 100번 찾아다닌들 사람 모습으로 있는 나를 채카진 놈이 호랑이인 줄 어찌 알겠느냐. 너는 이제 가서 일을 하여라. 하인을 보내고는 혼잣말로 저놈도 내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겠지. 그렇지만 한 가지 비밀만 노출되지 않으면 죽을 턱이 없지. 하하하하. 내 이마에 한 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난 죽지 않아. 하하하. 아직도 몇 천 년을 살 수 있단 말이야. 하하하하. 나는 불사신이야, 불사신. 하하하하. 하며 웃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미련하게도 저 죽을 짓을 하는 영감이, 아니 호랑이가 불쌍했어요. 호랑이가 불쌍하다니 말이 되나? 우리 형님을 둘이나 잡아먹은 저놈을 반드시 잡을 거야. 이렇게 다짐한 반쪽이는 마루 밑에서 얼른 나왔어요. 네 이놈, 이제 보니 네가 우리의 원수 호랑이구나. 내가 우리 형님들을 죽이고 마을 사람들을 해친 바로 그 몹쓸 호랑이지. 이제 너는 끝이다. 내 주먹 맛을 보아라. 하면서 달려들었어요. 깜짝 놀란 영감은 아니, 이놈이 여태 안 가고 여기 있다가 내 비밀을 다 들었구나. 내 비밀을 알았으니 살려둘 수 없다. 하면서 제주를 홀딱홀딱 넘더니 동산만한 호랑이가 되었어요.
호랑이는 산이 울리도록 쩌렁쩌렁 울부짖었습니다. 반쪽이는 영감이 호랑이로 변하는 순간 호랑이가 아직 정신을 차리기 전에 이마를 겨누어서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주먹을 내리쳤지요. 반쪽이의 주먹은 엄청나게 힘이 있었어요. 호랑이는 이마의 한가운데를 맞고 나가 떨어졌지요. 이놈의 호랑이, 내 주먹 맛을 다시 보아라! 그러면서 사정없이 호랑이 이마를 때렸어요. 호랑이는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반쪽이는 대궐 같은 호랑이 집을 불살라버리고 때려잡은 호랑이를 짊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호랑이 뱃속에 들어있던 형들의 뼈를 꺼내어 장사를 지냈어요. 내 아들 반쪽아, 네가 살아오다니 꿈만 같구나. 내 형들이 못한 일을 몸도 성하지 않은 네가 하였으니 놀랍다, 놀라워.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다리 뻗고 편히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반쪽이를 칭찬하였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보고 몸도 성하지 않다든가 불쌍하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같은 자식이 아닙니까? 오냐, 네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이다. 이제 자식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겠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반쪽이는 그 후에 원님이 준 상도 타고 호랑이도 팔아서 살림에 보탬이 된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